저는 몽키포레스트에 와봤습니다. 입장료는 주말에 100K, 평일에는 80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한국 돈에 8천에서 만원 정도고, 평일에는 한 7천에서 8천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키포레스트 입구에 들어가면 크게 좌우측으로 돌 상이 있고요. 좌우측에 이런 스네이크, 뱀이죠. 뱀 입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멋있는 경관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원숭이가 사람하고 이렇게 동화돼서 놀 수 있게끔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지금 뭔가를 알맹이를 까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여기는 원숭이 식당 그 창고죠. 고구마 창고인데 인도네시아어로 우비라고 하네요. 고구마가 우비라고 하고, 이 녀석은 지금 놀 게 없어서 바나나 남은 거 자네랑 놀고 있습니다. 오케이. 죽을 뻔했습니다. 항상 이 네 가지 원칙 꼭 지키셔야 돼요. 쳐다보지 말고, 아까 저 쳐다보다가 한번 당할 뻔했죠. 그리고 가방 조심하셔야 되고, 먹이 주지 마셔야 되고, 만지지 마셔야 됩니다. 꼭 몽키포레스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의사항 무조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로 헹궈서 먹는 그런 유인원이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라당 들어 누워 있네요.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 되게 멋있죠. 이거 한 몇백 년 된 나무 같아요. 보니까 전에 그 큰 나무 뒤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원숭이들이 수영하는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막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난리 났습니다. 원숭이 수영하는 거 수영 되게 잘하네요. 물론 바닥을 기어가는 거긴 하지만. 입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게이트 2 약간 여기 보이는 이 안내 표지판 있는 이 아래 내려가는 부분은 원숭이한테 물건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머니 있는 것도 막 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눈 제대로 마주치지 마시고, 이렇게 원숭이들이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원숭이한테 모자고 안경이고 카메라고 다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주 경계 잘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점심 먹기 전에 판티 루악 카페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루악을 수확해서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음과 그다음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이렇게 뒤에 나무들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신 게 나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커피 나무, 이제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라는 종류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이 위에 나무에 빨갛게 이렇게, 지금 요건 빨간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고요. 노란색이 되면 수확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곳에 이제 그 가게, 커피를 파는 가게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가 다 나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 나무 큰 거 열매 엄청 열려 있죠. 저도 여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붓 지역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조금 불쌍하게 갇혀있는 두 가지 케이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아 커피를 생산하는 사양 고양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자다가 중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은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쭉 잠만 잔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아라비카나 로부스터 열매를 먹고 배변을 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먹는 커피의 원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녀석 실물로 처음 보는데 귀엽게 생겼죠. 우리나라 카페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게 여기는 수동으로 전부 다 커피를 제조합니다. 특히 이 앞에 보이는 요것은 그 아까 전에 사양 고양이가 먹고 나서 배설물로 배출을 하면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우측을 보시면
점점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 세척을 한 거고, 두 번 세척을 한 거고, 세 번 정도 세척을 하면 이런 색깔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은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볶고 뭐 하는 과정들, 볶고 나서 빻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통 안에 있는 녀석이 그 제일 비싼 루아 커피가 들어있는 그 통입니다. 여기 보면 요 잔 이거보다 조금 큰 잔, 이건 시음 잔이고 요거보다 큰 잔으로 해서 한 잔당 5,000원에 루아 커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게 구아바래요. 여기 구아바고, 여기 익으면 뭐 따서 이제 저희가 주스 먹는 그 구아바가 되는 것 같고, 여기 이 보이시는 잎 있죠? 요게 바닐라래요. 요것도 잘 익으면 처리해서 저희가 먹는 바닐라 그런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시향하고 시음하는 이런 잔들이 되고요. 요 잔이 루아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입니다. 요 한 통에 얼마짜리일까요, 과연? 우붓 위쪽에 있는 킨타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랜드 펀샷 쌀이라는 곳인데요. 이거 그 무한 리필로 뷔페를 즐길 수 있고, 뭐 요리도 별도로 시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식당은 주로 이제 바깥에 뷰가 좋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이들 드시고요. 그리고 무한 리필로 식사를 하실 분들은 이쪽 코너에서 식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봤을 때 맛이 있었던 거는 딤섬도 향이 뭐 이렇게 진하지도 않고 아예 없어요. 그냥 한국 분들 드시기에 좋을 것 같고, 이런 비프나 이런 것들은 향이 좀 있습니다. 맛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붉은색의 닭꼬치가 제일 맛있고, 노란색은 약간 향신료 카레가 들어갔기 때문에 냄새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 이 코너가 있고요. 멜론도 맛있고, 여기 보면은 이 파인애플, 이거 파인애플 맛있는 파인애플이에요. 이쪽 특산물인데 이것도 노랄수록 더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소. 박소는 일반적인 박소랑 이제 맛이 다 똑같고, 그리고 볶음밥 미고랭 소스 같은 소이 소스 같은 거로 볶은 거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미고랭 똑같은 맛이고요. 그냥 미고랭이죠. 이것도 미고랭이고, 청경채랑 야채 볶음도 향이 그렇게 세지 않고요. 먹을만 합니다. 음식 전반적으로 다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여기가 경치가 이제 멋있는 곳이라서 한번 들려봤고요. 저 앞쪽에 보이시는 산 중에 저 뒤쪽에 있는 산은 발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963년도에 화산이 폭발해서 검은 저렇게 꺼멓게 보이는 부분들은 화산이 폭발한 잔의 이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이제 호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좀 이따 저도 이제 사진 스팟에 가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붓까지만 오시지 말고요. 요 킨타마니 쪽까지 쭉 더 한 30분 40분 정도 올라오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 들려서 한번 이런 경치 감상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테갈랄랑의 사마이 와룽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사마이 와룽에 오시면 이렇게 포토존이 있고요. 경치가 되게 멋있죠. 이곳에는 여러 카페가 있는데 저희는 사마이 와룽, 여기 지금 짚라인 타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체험하러 저희 온 겁니다. 한 사람당 한 8, 9만 원 합니다. 왕복 다 타려면. 그래도 가족여행이 많지 비싼 금액을 내더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리 캐시 일단 해보러 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3, 2, 1, go! 와, 진짜 재밌습니다. 짚라인 진짜 재밌네요. 야, 이래서 비싼 돈 주고 타는 맛이 납니다. 진짜 재밌네요. 와, 이거 아래 못 보겠다. 여러분, 아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와, 씨,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무서워. 와, 씨, 이게 중심을 못 잡겠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데, 와, 씨, 이거 넘어지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근데 넘어질 일은 없는데, 와, 씨,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일단
뭐가 무섭냐 하시는 분 있겠는데 지금 영상으로만 봐서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진짜 겁나 높아요. 10m만 높아도 사람들 떨리는데 여기 한 3, 40m 넘는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무섭다고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타보세요. 근데 돈은 겁나게 비쌉니다. 그거 감안하고 타보실 분들은 타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소를 우붓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오늘 머물 우붓 숙소는 우붓에 있는 센트럴 파킹 센터 뒤쪽에 있는 골목에 있어요. 그래서 큰 길가에 뒤쪽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한산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돌에 새겨진 것들은 다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런 표식을 새겨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 기부자 명단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서 돌에 새겨주는 게 조금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길래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거 돈 내줘야지만 새겨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공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숙소는 큰 길가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요곳은 약간 좀 시멘트 처리가 돼 있지만 잠시 뒤에 지나갈 곳들은 시멘트가 없고 완전 논두렁 있는 흙길이 나옵니다. 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그만치 경치가 좋더라고요. 이곳이 저희 숙소, 그 아디아라는 곳이 저희 숙소고, 이런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흙길은 아니고요. 숙소를 빌려주기 위해서 여기는 좀 시멘트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논뷰가 펼쳐지는 빌라를 예약해서 저희 숙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체크인 하고 나서 바로 못 찍어가지고 지금 좀 저녁 시간 바로 전인데 찍어보겠습니다. 숙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리빙룸이에요. 여기에는 뭐 에어컨도 설치가 따로 돼 있고 문도 따로 있고 TV도 이렇게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높은 층고에 은은한 불빛이 비춰지는 이런 주방 키친룸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찍지 못해서 깔끔하진 않은데 여기가 5월부터 개시를 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수영 시설, 수영장, 풀 조그맣게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투 베드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침대 하나가 있고 여기는 4명에서 잘 수 있는 방이에요. 이렇게 벙커 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편안하게 잘 것 같고요. 가운데서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화장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는 다 이렇게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메니티도 부족함 없이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수영장을 지나가면 이렇게 빨래대 크게 있고요. 여기는 드물게 세탁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여기가 숙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탁 트인 뷰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인 것 같아요. 요 안쪽에 들어가면 100만 원대가 넘는 숙소들이 즐비한데 지금 여기 숙소는 1박에 10만 원 초반입니다. 되게 저렴한 가격이죠. 아주 만족입니다.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좀 걸어 나가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우리나라 시골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무가 좀 다른 것 뿐인 거고 이런 풍경들 아주 좋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 숙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 경관을 느끼면서 그런 쉬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최고인 것 같고, 사실은 시내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도 좁은 데다가 사람들이 다국적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기도 너무 사람에 체이고요. 그래서 우붓의 매력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논, 계단, 이 트레킹 길을 걸어 다니면서 힐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이렇게 멋진 뷰를 보는 것, 그리고 카페에 들리고 마사지 같은 것들, 그런 재미가 우세 매력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클라우드9이라고 여기 지구 오락실에서도 소개가 됐고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도 소개해 주신 가게이고요. 여기가 한식집이죠. 한식 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밥집처럼 안 생기고 뭐 술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의 삼겹살이라든지 떡볶이, 뭐 콩국수까지도 심지어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입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저렴해요. 여기 보면 메뉴판은 이런 형태로 뭐 된장찌개 6,000원 정도고, 삼겹살 같은 경우도 150g에 뭐 8,500원 이 정도 하는 가게입니다. 오늘 되게 한산해서 그렇지 원래는 인기가 많은 가게입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침 11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라스트 오더는 9시 15분입니다. 여기 한국분이 사장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 분위기는 이렇게 펍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2층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밖에 야외에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고, 1층에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게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야외도 지금 되게 시원하네요. 근데 벌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외보다는 실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기 옆에는 상점인데 그 뒤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되게 크게 있네요. 생각보다 음식점보다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가게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맛은 좀 이따 저희가 주문한 거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